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김양미 작가의 작품 죽은 고양이를 태우다 준비했습니다. 죽은 고양이를 태우다. 김양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되냐 안 되냐? 안 됩니다, 형님. 어떤 일 있어도 오늘은 무조건 끝내고 돌아온다. 네, 알겠습니다, 형님.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았냐? 그때까지만 해도 달수는 자신에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다. 대봉동 제4주택 재개발지역 5층짜리 상가 건물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는 놈들을 몰아내고 철거반을 투입하는 일까지 순탄하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예상보다 일이 늦어지고 있어 큰형님도 조바심이 나 있는 상황이었다. 나름 경쟁이 치열한 이 바닥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그리고 다음번 철거 오더까지 따내기 위해선 기한 내에 일을 끝마쳐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만큼은 사람이고 건물이고 다 때려부수는 한이 있어도 끝장을 보리라 굳게 다짐했다. 조금 서두르면 해지기 전에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생각하며 달수는 운전대를 잡은 용필이를 다그쳤다. 도로 연수 나왔냐? 밟아 새끼야. 네 형님. 주택가를 빠져나와 잠시 속도가 붙는다 싶더니 큰 길 도로 쪽으로 코너를 도는 순간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몸이 일제히 앞으로 쏠렸다. 달수가 놀란 눈으로 용필을 바라봤다. 아, 씨발, 뭐야? 방금 제가 뭔가를 친 것 같습니다, 형님. 차 앞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부딪혔다면 앞자리에 앉았던 달수가 보지 못했을 리 없다. 도대체 뭘 줬다는 거야? 뒷좌석 왼쪽 창가에 앉았던 칠복이가 먼저 차에서 내리고 그 다음으로 봉과 만석이도 따라 내렸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마지막으로 내린 달수가 차 앞쪽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형님. 쪼그려 앉아 차 밑을 들여다보고 있던 칠복이의 말에 달수는 심장이 덜컹했다. 혹시 어린애? 사람을 친 거라면 여간 골치 아픈 상황이 아니었다. 지난달 음주 단속에 걸려 용필이는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고 나머지 세 놈은 아예 운전을 못하니 결국 바꿔치기 줄 사람은 달수뿐이었다. 바닥에 엎드려 차 밑을 들여다보는 달수의 눈에도 뭔가가 보이긴 했다. 저게 뭐냐? 아무래도 고양이인 것 같습니다, 형님. 와, 돌아버리겠네. 지금 고양이 새끼 하나 쳤다고 이 지랄 들인 거냐? 제일 나이가 어린 봉구가 울상이 되어 말했다.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꼬리를 움직여요. 야, 그럼 차 빼. 저쪽에다 꺼내놓고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죽을 텐데. 동물병원이라도 데려가야 할 텐데. 이번에도 봉구였다. 죽고 싶냐?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나마 사람이 아닌 게 다행이라 생각하며 달수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사람을 친 것도 아니고 기껏 고양이 한 마리 쳤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달수는 왠지 담배 맛이 썼다. 그런데 형님, 길고양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애가 깨끗하고 예쁜데요? 뭔 소리야? 여자친구가 고양이를 2마리나 키우고 있어서 제가 좀 아는데 말입니다. 만석이 말로는 차 밑에 들어가 있는 저 고양이는 페르시안이라는 종이며 털이 상태로 봐서는 관리를 잘 받고 자란 집고양이인 것 같다고 했다. 근데 왜 여기 길바닥에나 처자빠져 있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번 여자친구가 환기라고 문을 잠시 열어놨다 고양이가 집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난리 난 적이 있지 말입니다. 야, 일단 끄집어내.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고, 죽었으면 저기 풀밭에 던져놓고 살았으면 살았으면 어찌하나. 아무래도 오늘은 일진이 더러울 모양이었다. 달수는 침을 퇴 뱉으며
봉고차에 애들을 태워 먼저 출발한 종필이에게 전화했다. 조금 늦을 수 있으니 사무실에서 지시한 대로 그냥 싹 다 밀어버리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엉덩이 꼴이 다 드러나도록 납작 쪼그려 앉은 봉구가 차 밑에서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꺼냈다. 만석이 말대로 고양이는 깨끗하고 예뻤다. 살아있냐? 살아있긴 한데 상태가 영 안 좋아 보여요. 봉구가 울먹이며 말했다. 달수는 처음부터 저 새끼가 마음에 안 들었다. 이쪽 일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큰형님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젊은 시절 봉구 아버지에게 큰 빚을 진 적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깡이라고는 새우깡밖에 모르는 저런 놈한테 도대체 뭘 가르치라는 건지 달수는 짜증이 났다.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지금 이 고양이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일단 아무 동물병원에다 던져놓고 내빼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야, 그러다가 나중에 주인이라도 나타나서 CCTV 같은 거 뒤져보고 고소한다 어쩐다 이러면 골치 아파질 거 아니야, 임마. 봉구 가슴에 안겨있는 하얀 털뭉치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상태로 봐서는 영 심상치 않았다. 야, 일단 타. 가면서 생각하게. 고양이를 안고 엉거주춤 차에 올라타는 봉구를 보며 달수는 혀를 찼다. 큰형님의 당부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달고 다니지만 뻑하면 저렇게 울상을 짓고 지랄을 떠는 바람에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다. 봉구 하나쯤 있으나 없으나 아니 없는 게 더 나은 놈이니 어디 한적한 동물병원 앞에다 둘 다 떨궈 놓고 나머지는 현장으로 가면 된다. 죽든 살든 찜찜함은 남기지 않는 게 낫다 싶었다. 에이, 너 때문에 이게 뭐냐고 시발로마. 달수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용필의 뒤통수를 한 대 갈겼다. 형님이 밟으라 그러셔가지고. 밟으라 그랬지. 아무거나 막 치고 달리라 그랬냐? 잘못했습니다, 형님. 차를 출발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의 뒷다리가 뻣뻣하게 굳어지고 입에서는 진득하고 맑은 액체와 거품이 흘러나왔다. 숨이 넘어갈 듯 마른 구역질을 해대던 고양이가 순간 조용해졌다. 입 밖으로 길게 늘어진 혀에 푸른빛이 돌았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움직임은 없었다. 봉구가 고양이 가슴에 귀를 대보고 코에다 손바닥을 갖다 댔다. 어떡해. 죽었나 봐요. 봉구의 하얀 바지 위로 노란물이 번지고 있었다. 야, 이제 그만해. 똥오줌 나오면 끝난 거야. 곁에 앉아있던 만석이가 봉구에게 무료지를 뽑아 건네주며 말했다. 하필이면 고양이를 져가지고 찝찝하게. 칠복이가 혀를 쯧쯧 찼다. 야, 찝찝하긴 뭐가 찝찝해. 그깟 고양이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있던 용필이가 백미러를 뒤로 흘끔거리며 말했다. 그깟? 고양이 저주는 칠 들어간다는 말도 모르냐? 저주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진짜라고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보긴 뭘 봐. 구라까지만 새끼야.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양아치 형들이 고양이 하나를 나무에 매달고 장난을 치다 죽여버렸거든.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냐? 씨발 다 죽었어. 오토바이 사고로 둘, 하나는 물놀이 가다 빠져 죽고 또 하나는 뭐였더라? 암튼 깡그리 다 죽었다니까. 고양이는 영물이라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을 달수도 어디선가 들은 것 같기도 했다. 거기다 칠보기의 말까지 듣고 보니 왠지 기분이 더 찜찜해졌다. 야, 만석이, 일단 종필한테 전화해서 현장 도착했는지 물어봐라. 네, 형님. 휴대폰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던 만석이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종필이 형님이 천천히 오셔도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바리게이트까지 쳐놓고 버티던 놈들이
웬일로 다 빠져나가고 연화문 정도만 남아있다고 했다. 며칠 전 건설회사 쪽에서 사람을 보내 주합장과 떨거지 몇몇에게 뒷돈을 찔러줬다고 하더니 그런대로 말이 잘 된 모양이었다. 아, 그래? 남아있는 놈들은 그냥 다 끄집어내서 묻어버리라고 해. 싹 다 묻어버리라고요?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갈 때까지 마무리 잘하고 뒤탈 없게.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형님. 일이 대강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달수도 마음이 조금 느긋해졌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봉구가 죽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남자 새끼가 이딴 일로 질질 짠다고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괜히 잘못 건드려 좋을 건 없었다. 큰형님이 따로 오피스텔까지 얻어주며 챙기는 걸로 봐서 봉구 아버지와는 보통 인연이 아닌 듯 했다. 조금 전까지 혓바닥을 늘어뜨리고 죽어있던 고양이가 어느새 말끔한 얼굴로 봉구 가슴에 안겨 있었다. 얼핏 봐서는 잠든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달수는 조금 전 칠보기가 한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큰형님 때문이었다. 평소에 별거 다닌 일에도 미신을 들먹거리며 가리는 게 많은 사람이었다. 거기다 여기저기 사업을 확장한 뒤로는 더더욱 유별을 떨며 부정탈 만한 일을 멀리했다. 혹시라도 저 계집애 같은 놈이 입이라도 잘못 늘렸다간 달수에게 괜한 불똥이 튈 수도 있는 문제였다. 두어 달에 한 번 달수는 큰형님을 모시고 용산에 다녀왔다. 신점 잘 부는 무당언니라고 나름 그 바닥에서는 유명한 모양이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면 늘 그곳에 가서 부적을 받아오거나 고사를 지내곤 했다. 달수가 미신을 믿는 건 아니지만 죄 없는 고양이를 차로 채워 죽였다는 말이 큰형님 귀에 들어가서 좋을 건 없었다. 야, 저기 가길 쪽에다 차 좀 세워봐라. 차에서 내린 달수는 휴대폰에 무당언니 일로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지난 겨울이었다. 달수는 점집 대기실에서 낯빛에 얻은 아줌마와 잠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자식처럼 키우던 개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 그 뒤로 꿈에 나타나 발에 피가 나도록 땅을 파헤친다는 거였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근데 소문에 이곳 무당이 그쪽 벽면에 신면제주가 있다는 거야. 그 있잖아, 에이나멜인가 뭔가. 그때 눕고 말았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무당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다. 뒷처리를 깔끔하게 해두는 것이 평소 달수의 스타일이기도 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몇 번 더 걸어봤지만 같은 말만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에이, 개똥도 이야기 쓰려면 없다더니. 바닥에 가래침을 캬 뺏고 차 쪽으로 걸어가던 달수의 머리에 얼핏 뭔가가 스쳤다. 아, 동물이 죽으면 화장해주는 곳이 있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달수는 차에 올라타 뒷좌석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야, 정승 그만 떨고 그 뭐냐 그거나 검색해봐. 뭐 말입니까 형님? 봉구 대신 용필이가 물었다. 거 있잖냐 장례식장인가 뭔가. 누가 죽었습니까 형님? 아, 참 말 많네. 아, 그러니까 그 뭐냐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화장해주는데. 차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달수가 헛기침을 몇 번 하자 벌건 눈에 봉구가 말했다. 저 알아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어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로 찾아봐. 후딱 해치우고 가게. 칠복이와 만석이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서로 얼굴을 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검색하지? 개 죽음이라고 쳐야 하나? 고양이 죽으면 태우는 데라고 쳐야 하지 않을까? 아, 무식한 것들. 달수가 한마디 하려는데 봉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 이렇게 치면 돼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쳐보던 만석이가 이곳에서 20km쯤 떨어진 화성 쪽에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있다고 했다. 펫 메모리얼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깊은 숲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위아래로 검은색 정장을 갖춰 입은 여자가 놀란 눈으로 잠시 쭈쭈맸다. 팔뚝과 목에 각종 문신을 새겨놓은 양아치 같은 인상의 남자넷과 노란 얼룩이 선명한 흰색 바지를 입은 남자 하나가 죽은 고양이를 가슴에 안고 서 있었다. 그녀는 조금 떨어져 걸으며 상담실로 남자들을 안내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아이가 너무 예쁘네요. 봉구의 가슴에 안겨있는 고양이를 보며 여자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아이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 정도 나가는지. 우리 조카가 얘보다 조금 큰데 8kg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5, 6kg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칠보기가 대답했다. 화장 비용이 5kg 미만일 때 20만 원이라 무게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만 원? 뭐가 그렇게 비싸? 다른 곳에 비해 비싼 건 절대 아닙니다. 장사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아이고, 10만 원에 쇼부 봅시다. 아이고, 그건 제 마음대로 깎아드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럼 15만 원. 용필이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됐다, 고마해라. 뭐 어쨌거나 잘 좀 알아서 해주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장례 과정은 보호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하실 수 있으며 화장은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가 좀 바빠서 그러는데 시간이 대략 얼마 정도나 걸릴까요? 달수가 손목에 차고 있는 누런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염색과 화장까지 대략 2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우기 전에 연습을 한다고요? 중학교를 중퇴한 용필이었다. 연습이 아니라 염습. 그러니까 아이를 깨끗이 닦이고 수의를 입히는 과정이. 돈 좀 쥐어주고 돌아서면 끝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한 일이 아닌 모양이었다. 여자는 남자들 앞에 사진첩 하나를 펼쳐놓았다. 산표로 되어 있는 기본 수위와 혼합 명주 그리고 잉여드로 만든 고급 수위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겉사기처럼 끈으로 간단히 묶을 수 있는 것부터 한복 모양으로 제대로 만든 수위까지 한번들 보시고. 와, 돌았네. 이걸 고양이한테 입힌다고? 그래서 이건 또 얼마입니까? 가격은 8만 원부터 30만 원대까지 있습니다만.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누리끼리한 수위를 가리키며 만석이가 물었다. 이건 얼마짜리죠? 가장 기본적인 수위로 10만 원입니다. 아니, 좀 전에 8만 원부터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됐다. 2만 원 차이인데 좋은 걸로 해라. 달수가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형님. 그럼 이거로 해주시고 이제 됐습니까? 여자는 손수건으로 콧등과 이마의 땀을 찍어냈다. 그럼 관은 어떤 걸로? 아니, 이 조그만 걸 무슨 관에다 넣어? 숯불만 피워도 후딱 태우겠구먼. 기본으로 합시다. 달수는 이제 끝났지 싶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유골함을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점점 기어가는 목소리로 여자가 말했다.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뭔 절차가 이렇게 까다롭고 지랄이야. 됐다. 조용히 해라. 용필이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달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님? 아무리 장사 속이라도 그렇지. 이러다 애새끼 파묻을 땅까지 사라고 하겠습니다. 굳어진 입꼬리를 억지로 밀어올리며 여자가 말했다. 납골 땅이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만 유골함에 넣어가시는 분도 많으니까요. 어쨌거나 유골함까지 골라야 끝이 날 모양이었다. 여기서 고르면 됩니까? 달수는 앞에 놓인 사진첩을 뒤적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여자가 사무실 창가 쪽으로 놓여있는 유리 진열장 속에서 뚜껑이 덮인 흰색 도자기와 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상자 하나를 가져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주로 이 두 가지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물론 더 저렴한 것도 있긴 한데. 도자기 유골함은 10만 원, 호두나무로 만든 수공예 유골함은 30만 원이라고 했다. 와, 이젠 놀랍지도 않다. 하 참. 삼겹살에 소주가 몇 병이야? 만석이가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잠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겠다며 용팔이가 나가버리자 칠복이도 슬그머니 따라 나갔다. 애들만 아니었다면 달수는 더 저렴한 걸로 보여달라고. 아니, 그딴 거 필요 없으니 대강 아무데나 뿌려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던 봉구가 입을 열었다. 이걸로 할게요. 호두나무. 순간 달수는 욕이 튀어나올 뻔했다. 아씨, 하필이면 30원짜리를 고르고 지랄이야. 제가 낼게요. 저 돈 있어요. 봉구는 얼마 전 철거 현장에 다녀온 뒤로는 계속 울상이었다. 쪽방에 누워있던 할머니와 어린 손자를 길거리에 내모는 모습을 보고 나서부터였다. 골목길에 쓰러져 악을 써대던 할머니가 다짜고짜 달수의 멱살을 붙잡고 늘어졌다. 니들은 애미애비도 없냐 이놈들아? 이 개돼지만도 못한 놈들. 지옥불에 태워주기도 시원찮은 놈들아.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봉구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꼬마의 주머니에다 5만 원짜리 2장을 찔러주고 돌아서는 걸 달수는 보았다. 됐어 새끼야. 나무상자 이걸로 해주시고 그럼 이제 끝난 겁니까? 아, 네. 그리고 영정사진으로 쓸 아이 사진을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수가 눈짓하자 만석이가 휴대폰으로 검색한 다음 그녀가 알려준 번호로 비슷한 종의 고양이 사진 한 장을 골라보냈다. 그런데 참 아이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오늘 처음 본 고양이 이름을 달수가 알 리 없었다. 그렇다고 야옹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잠시 고민하던 달수는 고양이 이름을 달림이라고 말해주었다. 쫑긋한 귀 사이로 밀크 커피색의 무늬가 있는 게 처음 봤을 때부터 어딘지 모르게 우리 달림이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은 안 했지만 달수도 고양이를 키웠던 적이 있다. 중학교 때, 그러니까 달수가 집을 나와 서울로 올라오기 전이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집에 오는 길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주워와서는 얘다, 네 동생이다. 그러며 던져줬다. 심심하면 발로 차고 두들겨 패는 형 말고 예쁜 여동생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달수였다. 엄마 품을 떠난 지 얼마 되어 보이지 않는 새끼 고양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이불 속에서 껴안고 잤다. 그리고 달수는 그 고양이에게 달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자 하루는 기억자로 허리가 꼬부라진 뒷집 할매가 마당에 서서 엄마에게 하는 소리를 들었다. 괭이를 삶아 먹으면 뼈에 좋다던데. 삭신이 쑤셔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투덜거렸다. 뒷집 할매에게 종종 돈을 꾸고 갚지 못한 아버지 때문에 엄마는 죄인처럼 늘 굽실거렸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달림이가 사라졌다. 발정이 나서 집을 나간 거라며 그만 잊어버리라고 엄마는 말했지만 달수는 믿지 않았다. 몇 날 며칠을 달림이를 찾아 동네를 헤매다니면서도 차마 뒷집 할매 집에는 가보지 못했다. 혹시라도 마당 한켠에서 뭐라도 보게 될까 두려웠다. 달림이가 사라진 뒤로 달수는 삼계탕이나 오리백숙처럼 푹 고아진 것들에서 발라놓은 뼈들을 볼 때마다 왠지 가슴이 뻐근했다. 어떻게든 찾아내 뼈라도 묻어줄 걸 후회가 되기도 했다. 저 고양이를 잃어버린 주인도 그때의 달수처럼 애타게 찾아 헤매고 있을 거였다. 그렇다고 해도 이미 죽어버린 고양이를 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용필이와 칠복이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다. 달수가 나오자 급하게 입을 다물었다. 지들끼리 욕이라도 하고 있던 모양이었다. 야, 아무래도 형님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사람도 아니고 고양이 새끼를 장례치르다는 소문이라도 나봐라. 야, 딴 놈들이 우리를 뭐로 보기느냐고 시발. 같은 표정, 달수가 철거 현장에서 봉구를 쳐다보던 한심하고 짜증스러운 눈빛이었다. 담배를 꺼내문 달수에게 만석이가 달려와 불을 붙여주며 말했다. 가끔 보면 형님은 참 낭만적인 데가 있지 말입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여자가 깨끗한 수건이 여러 장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곁에 가져다 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성스럽게 고양이를 닦아나갔다. 털을 가지런히 빗어내리고 조그맣게 뭉친 솜을 고양이의 코와 귀, 항문에다 말아 넣었다. 그런 다음 온몸을 하얀 종이로 한번 감싸고 그 위에다 산배로 된 수의를 입혔다. 그녀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하고 예의 바른지 돈값은 한다고 달수는 생각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염습실을 나가고 나자 방에는 죽은 고양이와 5명의 남자가 남겨졌다. 얼떨결에 남의 부모 장례 치른다더니 어이가 없습니다, 형님. 조금 전까지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용필이가 킥킥 웃었다. 그러기나 말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강목이랑 신나게 휘두르다 올 줄 알았지. 이런 데 와서 고양이 장례를 치르게 될지 누가 알았냐고요. 칠복이, 용필이. 네, 형님. 니들이 죽었어. 저기 저렇게 누워있어. 근데 어떤 놈이 장례식장에 와서 니들처럼 막 크크크 웃어. 그것도 널 차로 치워 죽인 놈이 웃고 지랄을 해.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 잘못했습니다, 형님. 염습실을 나와 추모실로 갔다. 그곳에는 고양이의 영정사진과 위패가 놓여 있었다. 이름도 모르는 고양이의 사진을 가져다 이름도 모르는 고양이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니. 달수도 살짝 우습다는 생각이 들긴 했다. 위패에는 달림이라고 적혀 있었다. 영정사진 밑으로 수의를 입은 고양이와 하얀 솜을 군데군데 채우고 장미꽃 몇 송이로 치장한 관이 놓였다. 그리고 나무지기에는 짜먹는 요플레 비슷하게 생긴 간식과 말린 요플을 잘게 잘라놓은 것처럼 보이는 봉지가 담겨 있었다. 향을 따로 피우거나 하지 않는 걸로 봐서 절은 안 해도 되는 모양이었다. 잠시 뒤 상담실에서 본 여자가 추모실로 들어와 휴대폰으로 뭔가를 찍기 시작했다. 뭐야, 왜 사진을 찍고 지랄이야? 용필이와 칠복이가 그녀를 막아섰다. 이쪽 일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든 사진 찍히는 것에 민감해진다. 한여름에도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쓰고 현장에 가는 건 얼굴이 노출됨으로 인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오늘처럼 남의 고양이를 차로 치워 죽이고 뻔뻔스럽게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찍혀 좋을 건 없다. 달수는 사진을 지워달라고 할 생각이었다. 저희를 왜 찍으시는 겁니까? 그게 추모 영상을 만들어서 고객님 카톡으로 보내드리거든요. 안 보내주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꼭 보내야겠다면? 달수는 곁에 서 있던 봉구에게 전화번호를 찍어주라고 눈짓했다. 혹시라도 큰형님에게 증거자료로 보여드려야 될 수도 있으니 받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추모의 시간을 마친 다음 벽면에 있는 작은 유리창을 통해 고양이가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회색 시멘트 바닥으로 된 한평 남짓 화장로 위에 작은 관이 놓이고 철문이 굳게 닫혔다. 저 고양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 늙은 고양이였으면 좋겠다고 달수는 생각했다. 추모실 벽에는 포스트잇 메모지와 사진, 편지지에 깨알같이 적어놓은 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키우던 동물을 이곳에서 떠나보내며 아쉬운 마음들을 적어놓은 모양이었다. 헐, 이거 봐라. 햄스터하고 고슴도치도 있다. 용파리에게 햄스터는 하얀 쥐새끼, 고슴도치는 가시 달린 쥐새끼일 뿐이었다. 미치겠다 진짜. 토끼하고 앵무새도 있다니까.
칠복이도 재미난다는 듯 작은 소리로 낄낄 웃었다. 봉구는 말없이 유리창 너머에 있는 화장로만 들여다보고 서 있었다. 쉰소리 그만하고 저기 탁자에 가서 한마디씩 써라. 뭐 말입니까, 형님? 뭐긴 뭐야. 저기 써붙여놓은 것들 안 보이냐? 저건 쟤네들이 키웠던 애들이니까. 달수는 주위를 살핀 다음 복가스를 하듯 어금니를 물고 말했다. 죽인 놈들이 최소한 양심은 있을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봉구가 제일 먼저 탁자로 가앉았고 칠복이와 만석, 마지막으로 용필이가 펜을 잡았다. 뒷머리를 뻑뻑 긁으며 한참을 종이만 들여다보고 있던 만석이가 드디어 뭔가를 썼다. 그래도 우린 최선을 다했다. 그건 알아주길 바란다. 그걸 본 칠복이도 따라쓰기 시작했다. 정말 미안하게 됐다. 원한 같은 거 품지 말고 부디 잘 가라. 용필이는 뭔가를 썼다가 북북 지우고 다시 쓰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가 고양이를 엄청 좋아했다. 천국에 가면 김선녀 씨를 찾아보길 바란다. 봉구는 분홍색 포스트잇에다 정성스럽게 글을 써나갔다. 다음번엔 꼭 사람으로 태어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자기가 쓴 것을 벽에다 붙이고 봉구는 화장실로, 나머지는 밖으로 몰려나갔다. 위생복을 입은 남자가 고양이 뼈를 수습했다. 치킨 한 마리에서 나오는 뼈보다 적은 양이었다. 남자는 봉구하기 전에 화장로에서 섞인 불순물을 손으로 일일이 솎아내고 체에다 걸렀다. 새끼손가락만한 뼈들을 작은 절구에 넣고 쇠방망이로 서너 번 쿵쿵 찧어 호두나무 유골함에 담았다. 체에서 걸러낸 고운 가루는 흰 종이에 따로 싸서 건네주며 좋은 곳에다 뿌려주라고 했다. 감귤색 보자기로 싼 유골함을 봉구가 가슴에 안았다. 달수는 그곳을 나오기 전 세금까지 포함된 장례 비용 79만 원을 3개월 할부로 계산했다. 와, 고양이 한 마리 태우는데 몇 시간이나 걸린 거냐? 투덜거리는 칠복이를 만석이가 팔꿈치로 툭 쳤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형님? 용필이가 물었다. 일단 대봉동으로 가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고. 그때 달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종필이었다. 큰일 났습니다, 형님. 상가 건물에 끝까지 남아있던 남자 하나가 자기 몸에 신호를 붙고 불을 붙였다고 했다. 전화기 속에서 독한 새끼, 흉악한 새끼 라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시뻘겋게 변해가는 달수의 얼굴을 용필이와 칠복이 그리고 만석이가 멀뚱하게 쳐다보고 서 있었다. 뭘 쳐다봐? 아니, 저희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냐고 씨발 새끼들아. 굵직한 장어 한 마리가 달궈진 냄비 속에 던져진 것처럼 달수의 머릿속이 퉁탕거렸다.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면 썩은 내를 맡은 까마귀 떼처럼 여기저기서 온갖 것들이 다 몰려든다.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막아야 했다. 하지만 달수는 현장에 없었다. 아니 있었다고 한들 죽으려고 환장한 놈을 무슨 수로 말리겠나. 이번 일도 결국은 깡패 용력을 들먹이며 책임을 떠넘길 게 뻔했다. 달수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뭐에 쉬었는지 안 하던 짓을 한 게 화근이었다. 큰형님에게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대책이 필요했다. 야, 일단 모여봐.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는 게 먼저다. 현장이 아닌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입을 맞춰야 한다. 달수는 지금의 상황을 대충 설명한 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너희들 책임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말하자면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내가 살면 니들도 살고 내가 죽으면 니들도 다 죽는다. 알았냐? 알겠습니다, 형님. 봉구, 너 왜 대답 안 해? 따지고 보면 네 책임이 제일 거 새끼야. 네, 알겠어요. 달수가 매달릴 곳은 이제 단 하나, 그 점쟁이뿐이었다. 너희들 큰형님이 자주 가시는 점집 알지? 그 용산 쪽에 있는, 그래 거기. 오늘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건 순전히 그 무당 때문이다.
고양이 장례를 치르게 된 것도. 에잉? 왜요? 용필이와 칠복이가 동시에 물었다. 근영님은 그무당이 하는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팥쭈. 봉구였다. 아 그래 팥. 아이, 지금 그게 중요해. 만약 그쪽에서 뭔 개소리야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일단 돈 좀 찔러주고 말을 맞춰봐야지. 달수는 차에 올라타며 휴대폰에 저장된 무당 언니 일을 찾아 눌렀다. 다행히 이번에는 세 번쯤 신호가 간 뒤 전화를 받았다. 아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달수라고 합니다. 뭐? 누구라고? 혹시 기억하시려는지 저 상렬이 형님 모시고 갔을 때 몇 번 뵀는데. 그래 기억난다. 턱 밑에 쭉 찢어진 흉터 있고. 네 맞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전화를 여러 번 드렸는데 받질 않으셔가지고. 달수는 간략하게 전화를 건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중간중간 큰형님과 자신이 평소에 무당 선생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말의 요지는 뭐야? 고양이 장례를 치른 게 신령님의 뜻이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냐? 말하자면 그게 네 맞습니다. 신령님 팔아서 거짓말 하라는 거네 지금.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그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달수의 손에 땀이 차올랐다. 그래서 유골함은 어떻게 했는데? 유골함이요? 아 여기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거기다 한쪽 손을 올려놔봐. 네? 전화기 들고 있는 손 말고 다른 쪽 손을 거기다 올려놓으라고. 달수는 봉구가 안고 있던 유골함을 낚아챘다. 올렸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무당의 주문을 외는 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다. 도요시맙신가 양전분양 옥로심주선원 식령하강. 웅얼거리는 무당의 소리와 함께 달수 휴대폰에 통화중 대기음이 울렸다. 큰형님이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끝이다. 그렇다고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선생님, 저기요, 무당 선생님.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잠시 후 다시 통화 중 대기음. 이번에도 큰형님이었다. 어쩔 수 없이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무당의 칼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령님이 말씀하시길 잘했다고 하신다. 그 아이가 알을 품고 죽었으면 두고두고 안 갚음했을 거라는 말씀이지. 제대로 장례를 치러준 건 아주 잘한 일이야.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큰형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오전에 네가 나한테 전화했다며. 고양이를 차로 쳐 죽였는데 어떡하면 좋겠냐. 뭐 어차피 이거 물어보려던 거잖아. 그래서 내가 큰일 앞두고 막 아낄 수도 있다. 억울하게 죽어서 한을 품으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장례라도 치르고 잘 보내줘라. 그렇게 말해준 거고. 그런 말 되잖아. 안 그래? 말 되네요. 정말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무당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신령님께 성심성의껏 보답을 드려야 되는 건 알지? 여부가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달수는 무당에게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뒤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형님, 너 지금 어디야? 종필이 말로는 오늘 현장에도 안 왔다며? 그게 사정이 좀 생겨서 일단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이고 나발이고 당장 튀어와! 알겠습니다 형님. 달수는 전화를 끊고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냈다. 눈언저리부터 피곤이 묵직하게 번져나갔다. 차창 밖으로 부서지고 무너진 대봉동 산동네가 보였다. 피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어 살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값비싼 고층 아파트가 새살처럼 돋아날 거였다. 달수는 봉구에게 호두나무 상자를 넘겨주며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고 나면 어디 조용한 바닷가에라도 가서 고양이의 뼈가루를 뿌려주고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김학미 작가는 제41회 근로전문학제 공모전에서 내 애인 이춘배로 입상하고 2022년 경인일보 신춘문예에 비정상에 관하여로 등단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안학교 교사, 잡지사 기자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며 일해왔고 될 수 있으면 몸으로 겪은 것을 글로 써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